둔감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보다 더 오래도록 느긋하고 여유로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죠.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서자마자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두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온몸의 혈관을 항상 열어놓아야 하는데 이때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둔감력은 자율신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건강 유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와타나베 주니치 지음, 정세영 옮김, 다산초당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사포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와 작가로 동시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이나 경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여 보신 적 있으시죠? 둔감력의 문제입니다. 둔감력이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을 일컫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으로 이러한 둔감력을 갖춘 단단한 마음 위에 서야 비로소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활짝 꽃피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새롭게 주시하게 된 암의 원인 중 하나가 몸과 마음의 예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둔감함을 키우기 위해 의사로서 저자가 겪은 경험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라면 날카롭고 섬세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일수록 둔감한 마음이 필요하죠. 저는 예전에 삿포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남짓 일했는데 선배들에게 수없이 혼나고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해가며 조금씩 의사로서의 실력을 쌓아나갔죠. 당시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은 매우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수술 실력도 뛰어나 어떤 경우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 중에 조수 의료진한테 하는 잔소리가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화가 났거나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소리가 습관처럼 입에 배었을 뿐이죠. 예를 들자면 손놀림이 왜 이렇게 굼떠? 똑바로 잡아어서 집중 안 해? 등의 가벼운 잔소리였습니다. 교수님은 추임새를 넣어 가락을 맞추는 판소리의 고수처럼 잔소리로 수술 리듬을 잡으시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듣는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잔소리를 듣는 조수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술 때문에 잔뜩 긴장한 상태인데 수술하는 내내 잔소리를 잔뜩 들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교수님의 사소한 잔소리가 우리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던 겁니다. 대학병원 의국은 졸업 연차에 따라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한 데다가 수술 집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므로 초보 의사들이 주의를 받거나 꾸중 듣는 일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수술 중에 꾸중 듣는 걸 크게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막 들어갔을 무렵에는 제 위에 수술을 도와주는 선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교수님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저보다 3기수 위인 S 선배였습니다. 그는 교수님 바로 옆에서 수술을 도와주는 제1조수였기 때문에 잔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S 선배가 교수님께 꾸중을 들을 때마다 참 안 됐다 하며 남몰래 동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선배가 교수님께 혼날 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대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선배의 반응을 또렷이 기억하는데 늘 네 하고 가볍게 네를 2번 반복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선배는 교수님의 잔소리를 쇠기의 경읽기식으로 흘려들었던 거죠. 교수님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선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선배의 우직하고 변함없는 대답에 교수님도 마음 놓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구시렁구시렁 네 구시렁구시렁 네라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어서 쿵덕쿵덕 박자에 맞춰 떡방아를 찢듯 가락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쯤 되면 혼나는 방식도 재주라 할 만합니다. S 선배는 야단을 맞아도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팀워크까지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둔감력은 매우 훌륭한 재능이죠. S 선배는 잔뜩 꾸지람을 듣고도 수술이 끝나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목욕을 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었던 꾸지람을 모두 잊은 듯 말이죠. 목욕을 마치면 의국에 돌아가 동료들과 수술 이야기나 다양한 화제거리를 안주 삼아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쉴 새 없이 야단 맞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히 웃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점이 S 선배의 훌륭한 부분이었습니다. 밝은 성격의 S 선배와는 달리 조금만 혼나도 세상이 무너진 듯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야단 한번 맞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교수님이나 선배에게 꾸중을 들으면 금세 기분이 가라앉아서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곤 했죠.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싸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답한 마음을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S 선배처럼 네 하면서 가볍게 대답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이득이죠. S 선배가 대단한 점은 단순히 꾸중을 들어도 밝게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수님의 잔소리를 네 하면서 넘기는 사이 그의 수술 실력도 부쩍 늘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기술을 익힌 덕분이죠. S 선배는 훗날 의국에서 가장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S 선배처럼 강인한 둔감력을 길러 어떤 일이든 훌훌 털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듣기 싫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충 흘려 넘기는 여유로운 성격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서자마자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온몸의 혈관을 항상 열어놓아야 하는데 이때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 신경이 지배하는 상태,
즉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은 심리적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이나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예전에 어느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종 개그맨을 초청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 요양시설의 목적이었죠. 그만큼 혈액순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잘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밝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자율신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이때 둔감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은 자율신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건강 유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자율신경은 지나친 자극에 타격을 받는 일 없이 언제나 혈관을 열어두어 온몸에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기능합니다. 예민한 것보다는 둔감한 편이 낫습니다. 둔감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보다 더 오래도록 느긋하고 여유로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죠. 말 한마디에 사람의 재능이 꼽힌다. 자고로 사람이란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 차츰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으스대는 것도 재능입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골몰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물론 결정을 망설이는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즐겁고 의욕이 샘솟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세요. 앞날이 불안하기만 한 신인 작가 시절 걸핏하면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으려는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단골 바 여주인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밝고 확신에 찬 그녀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쭐해하는 단순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좋은 의미의 둔감력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어린아이는 반드시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오냐오냐 갖은 응석을 다 받아주는 건 삼가야 하지만 좋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와, 이걸 진짜 잘하는구나. 정말 대단해. 이 부분은 정말 좋아. 아주 잘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렴. 아이들은 단순해서 칭찬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벼이 넘기지 말고 무엇이든 좋은 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더욱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꼽히게 할 수도 있고 시들게 할 수도 있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재능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끄집어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맞은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능을 끄집어내준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 이가 아무도 없었을 뿐이죠. 재능 있는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그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도 그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쭐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쭐해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경박하고 꿀사나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더 크게 날개짓할 수 있는 멋진 둔감력을 가진 것이죠. 일본 속담 중에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첫째는 키우기 수월한 딸을, 둘째는 키우기 힘든 아들을 낳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의미지요. 아이를 키우는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들, 딸을 모두 키워본 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아이는 어릴 때부터 잠투정이 덜하고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도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배탈이 나거나 감기를 앓는 일도 별로 없죠. 그에 반해 남자아이는 작은 소리에도 눈을 번쩍 뜨고 칭얼거리며 보채는 일이 많습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배앓이를 하는 일도 잦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모든 면에서 민감하고 키우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옛날에는 남자아이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기르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죠. 그래도 남자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는 성 안에 쇼군의 부인과 첩, 자식, 시녀만이 모여 사는 오구라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통치하던 쇼군이 유흥을 즐기려고 오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후계자를 안전하게 키우려는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역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릴 때부터 남자는 허약하고 여자는 건강합니다. 아니,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보다 체격도 크고 기운이 센데 왜 더 약한 거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튼튼함과 신체의 강인함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남성의 몸은 건장해 보여도 저항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여성의 몸은 가냘프고 부드러워서 약해 보이지만 겉모습과 달리 강인하고 탄탄하죠. 출혈에 대해 살펴보죠. 이 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몸의 총 혈액량은 체중의 12분의 1입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혈액은 5kg, 80kg인 사람은 약 6.5kg이죠. 혈액과 물의 비중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 5000cc의 혈액 중 3분의 1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 시절에 경험한 바에 따르면 꼭 그렇지는 않더군요. 저는 예전에 유베스라는 탄광 지역으로 출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30대 중반의 여성이 과다 출혈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혈압은 너무 낮아서 측정조차 불가능했죠. 자궁 외 임신으로 몸 안에서 파열이 일어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산부인과 의사가 학회에 참석해서 부재 중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이송하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배를 열어서 지혈하시죠. 저는 정형외과 전공이라서 산부인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과 의사는 저밖에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배를 절개하기로 했죠. 혈액과 수액을 공급하면서 하복부를 절개했더니 배 안에 고여있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를 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얼른 트레이로 퍼내세요.
수간호사의 말에 수술용 스테인리스 접시로 정신없이 피를 퍼냈습니다. 그런데도 피는 홍수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출혈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노랗고 불룩한 장기가 언뜻 보여서 자궁을 찾았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건 방광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산부인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거 후 피를 퍼낸 끝에 간신히 자궁을 찾아서 파열 부위를 전력을 다해 꿰맸습니다. 사실 출혈이 일어난 태반을 제거하면 곧바로 해결되었을 일인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그야말로 자궁을 칭칭 동여매다시피 해서 간신히 출혈만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췄지만 환자는 죽은 사람처럼 볼과 입술이 창백했고 혈압도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살아나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피에 젖은 수술복을 벗고 수술실 밖으로 나오자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아이가 달려와서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고개를 깊숙이 떨구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의국으로 돌아가 피곤한 몸을 소파에 놓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엄청난 피바다가 저절로 떠오르더군요. 정말 무시무시한 출혈이었습니다. 의학서적에는 전체 혈액량의 3분의 1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망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3분의 1은커녕 2분의 1 가까이 피가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결국 숨을 거뒀나 보군. 전화를 건 사람은 수술실을 지키고 있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오셔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망했나요? 아니요, 입술에 혈기가 조금 돌아왔어요.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생각하며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파랗던 환자의 입술은 정말 희미하게나마 붉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도 흘리고 있었죠.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니 심장이 확실히 뛰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낮긴 했지만 측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어쨌든 저는 그 환자가 살아난 게 기적처럼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산부인과 선생님이 학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응급수술의 상황과 그 후의 상태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혈이 엄청나서 절대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출혈이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출혈량이 전체 혈액의 2분의 1은 됐는데 살아났다니까요. 눈을 동그랗게 뜬 저와 달리 산부인과 선생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출혈에 강해. 분명 책에는 3분의 1 정도 출혈하면 사망한다고 나오지.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 출혈에 죽는 건 남자뿐이야.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은 매달 월경을 치르므로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의학 실습 시간에 많은 양의 피를 보고 빈혈을 일으키거나 쓰러지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여성은 작은 상처에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조금 많은 피를 봤다고 해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혹시 분만실에서 기분이 나빠지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고 미리 귀뜸해 줍니다.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다가 기절하는 남편이 많기 때문이죠. 이것만 봐도 남성이 피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지만 2분의 1 가까이 피를 흘리고도 살아나다니. 게다가
책에 나오는 대로 사망하는 사람은 남자뿐이라니. 남자는 얼마나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나약한 존재인가요? 그에 비해 여성은 얼마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으며 둔감한 존재인가요? 여성은 인류 존속에서 가장 중요한 출산을 담당합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지요. 둔감력은 아마 창조주가 이 특별한 여성들에게만 내려준 신비로운 능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유베스에서 다시 그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나에게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하며 위스키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2살쯤 된 사내아이를 보여주었죠. 그때 선생님이 구해주신 후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여성은 출혈에도 추위에도 고통에도 강합니다. 이 세 가지는 창조주가 여성에게만 선사한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임신과 출산이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대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의 수가 상당했습니다. 출산은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도 태어나는 새 생명에게도 목숨을 건 사투였죠.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아 인류 문화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창조주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출산이라는 힘겨운 일을 맡은 여성을 강하고 다부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남성은 출산에서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남성 없이는 아이가 생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역할은 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긴 걸 확인하는 시점에서 끝납니다. 그 후 10달에 이르는 임신과 출산은 오롯이 여성의 몸에 맡겨지죠. 아무리 남자가 도와준다 해도 고통을 나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여자의 몸을 강하고 둔감하게 만든 것이 창조주의 뛰어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 몸의 두터운 지방층 역시 창조주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10달이나 되는 임신 기간 동안 감기에 걸리거나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나아가 약간의 굶주림에도 쇠약해지지 않도록 체내에 충분한 지방층을 축적해 둔 것입니다. 기나긴 진통과 출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고통에 강한 몸으로 만든 것도,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과다 출혈이 일어나도 쉽게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만든 것도 모두 창조주의 배려입니다.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류는 여성의 강인함을 바탕으로 탄생하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둔감력을 가진 여성들이 있는 한 인류는 쉽게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